S사는 6만원 내고 3천만원 받고 납입면제까지 받았는데 SS사는 19만원 내고 2,400만원 밖에 못 받았어요. 갈아탔으면 어쩔 뻔했어.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천만다행이야.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돈 되는 보험 이야기 정보톡TV입니다. 요즘 1세대 실손보험 갱신 때마다 보험료 너무 많이 오른다고 방송이고 뉴스고 너무 떠들어대니까 고객님들도 확실히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 많이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덩달아 기존에 있는 보험까지 리모델링 한다며 갈아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가끔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있기도 해요. 때론 보험 리모델링 필요합니다. 저도 권하기도 해요. 건강하고 보험금 청구도 없는데 남이 쓴 보험금 때문에 내 보험료가 너무 올라간다면 고려해 보셔야죠. 또는 보험 상품에 감추어진 치명적인 단서가 고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셔야죠. 단서가 주렁주렁 달려있어서 도저히 받기 어려운 보험이라도 그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긴 있으니까 전적으로 고객님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남발한다면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하나요? 저도 보험 설계사지만 극히 일부의 설계사님들 좋은 보험은 그냥 보존해 주세요. 잘 모르겠으면 약관 한번 확인합시다. 그게 내 보험이라면 오랫동안 낸 보험료가 있는데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도 너무 쉽게 단정지어 결론 내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저도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 고객 중 한 분이 건강검진 중에 갑상선 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하셔야 했거든요. 이 고객은 오래전부터 저에게 보험을 가입하셨던 고객이셨고요. 작년 초쯤인가 갑자기 전화 주셔서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묻기 시작하셨어요. 다시 설명했죠. 내용인 즉슨 다른 보험회사 설계사님께서 오셔서 과거 있는 보험 정리하고 새로 좋은 보장이 나왔으니 좋은 보험으로 갈아타자라고 하셨던 모양이네요. 저는 자세하게 고객에게 설명을 했고 궁금하던 내용들을 다 풀어서 꼼꼼하게 이해하시도록 얘기해줬죠. 우리 고객님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년 후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상급 병원으로 예약을 도와드렸고요. 신속하게 수술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 고객이 가입한 다른 보험사의 자료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사마다 바로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릴 수가 있었고 보험금 지급되면 제대로 보험금이 나왔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보험금 지급 내역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흔쾌히 보내주셨습니다. 보험금 청구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 저에게 가입했던 보험이 정말 알짜였다면서 보험금 지급 내역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납입면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드리고 다시 안내를 드렸죠. 이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무리한 고객님들 때문에 마음을 상하기도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느낄 때면 마음속이 너무 뜨거워지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또 다른 고객을 끊임없이 만나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주 고객님을 찾아뵐 수는 없지만 고객님에게 보험이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라는 그 처음 약속 지킬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고객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보험금 지급 내역을 보시면 S사에 납입보험료는 64,600원, 보험을 2004년 12월에 가입하셨습니다. 암진단금에 갑상선암이 포함되어 있던 때였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금에 해당이 되었고 1종에서 3종 수술 중 3종 수술에 해당이 되어 100만원과 암수술에 해당되어 900만원의 수술보험금 그리고 질병 입원과 암 입원금까지 3,048만 8,672원의 보험금을 수령했고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납입면제 조항에 해당이 되어서 앞으로 납입기간 4년 남았는데 남은 기간의 보험료 310만 800원까지 총 3,358만 9,472원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이 고객이 지금까지 총 납입한 보험료는 1,240만 원 정도인데 3,360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거죠. 이런 게 보험 아니겠습니까? 한편 SS사는요, 총 3건의 보험을 가입 중이셨는데요. 제가 언젠가는 꼭 따로 한번 설명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여성시대 보험을 갖고 계셨어요. 1999년 5월에 27,900원으로 가입되어서 이미 완납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 여성시대 보험도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와 입원 수술비까지 1,256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받았고요. 2008년 12월에 가입했던 퍼펙트 통합보장이라는 그 유명한 CI보험에서는 중대한 암에 해당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실손 의료비 782만 원 외에는 나온 게 없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8년 10월에 가입했던 일당백 건강보험 역시 일반암에는 갑상선암이 포함되지 않고 빠져 있었기 때문에 소외감 항목 포함해서 396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SS사에서는 3개의 보험 총 19만 2,849원이었고요. 수령한 보험료는 2,434만 4,762원. 비교가 되시나요? 6만원 정도 내고 3천만원, 9만원 정도 내고 2,400만원. 3건 합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보험은 과거의 보험이 대체적으로 보장 범위가 넓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가입한 연도를 계속 말씀드리죠. 제가 설계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과거에는 보험이 그랬다는 겁니다. 갑상선암이 일반암에서 제외되기 시작한 것이 회사별로 시기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요. 대체로 2005년도에서 6년도 즈음이었어요. 왜 일반암에서 제외됐을까요? 5년 후 생존율이 95% 이상이어서 착한 암이라고 불리는 갑상선암 발병률도 높지요.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반암에서 갑상선암을 분리해서 10에서 20% 정도만 지급하는 약관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유사암이라고 하죠. 다행히 요즘에는 그 유사암 보장을 1,000만 원 혹은 2,000만 원 더 많이 보장해주기 시작했지만 건강검진이 많아지고 초기에 발견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면 당연히 보험금 청구는 올라갈 것이고 손해율이 높아지면 유사암에 대한 보장을 보험회사는 또 축소시키겠죠. 그래서 과거에 가입했던 보험을 정리할 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암, 유사암, 소외감 헷갈리시죠? 정리해드릴게요. 일반암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위암, 간암, 폐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유사암은 일반암에서 제외되었던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말해요. 앞글자만 따서 기갓경제라고 기억해 두시면 쉬워요. 유사암은 대부분 암에서 분리가 되어 있고 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소외감은 보통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암 등을 말하는데요. 유방전자라고 줄여서 기억하시면 쉽고요. 손해보험사는 대부분 이 소외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암으로 간주를 하는데 생명사는 아직도 이 소외감을 일반암에서 구분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한국인 암 발병률 1위인 대장암. 그 중에서 대장점막 내암 중 C코드는 일반암으로도 유사암으로도 분리하기도 하는데요. D코드까지 일반암으로 적용하는 회사는 유일하게 KB손해보험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05년 이전에는 갑상선이 일반암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암보험이든 종신보험의 암특약이든 손해보험의 암특약이든 보험 리모델링 할 때는 유의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고객 입장에서 판단하시는 정직한 설계사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정보톡TV의 보험금 찾기는 계속됩니다. 고고고!